때론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화 주인공이나 마법을 부리는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때론 나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나 소설과 같습니다. 그 작품의 마지막 장, 바로 노후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작가인 우리 손에 달려있지요. 노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여유로운 시간 혹은 은퇴 후의 생활을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노후에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또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우리의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신체, 정신, 사회 활동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 가지 정보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신체 건강을 위한 취미,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간편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는 게 무슨 운동이야? 나 매일 걷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운동을 위해 집중해서 걷는 것과 평소에 걸어다니는 것과는 집중도에서 다르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 걷기를 습관화하면 심장 건강과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시작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걷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모습을, 마음의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는 덤이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하게 준비할 필요도 없고 장비도 필요 없어요. 신발장을 열어서 운동화를 신고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때 똑똑 시니어 TV를 들으면서 걸으면 더 좋겠죠? 두 번째, 신체 건강을 위한 취미, 요가입니다. 요가는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근육을 키우며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죠. 요가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하는 취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남자가 무슨 요가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근육은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대근육, 작은 힘으로 반복된 동작을 하거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소근육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른 장비가 필요 없어요. 매트만 있으면 됩니다. 매트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혼자 해도 좋고 부부와 함께 하면 더 좋겠죠? 부부가 함께 하면 더 불편하다고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세 번째, 신체 건강을 위한 취미, 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근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물속에서의 활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므로 노년기에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장에 가면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경쾌하게 쭉쭉 치고 나가지는 못하세요. 폰만 보고서 우와 멋있다 는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꾸준하게 팔과 다리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 그 모습 자체만으로는 너무 멋집니다. 수영을 못한다면 아쿠아로빅도 있고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많은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수영복과 수경, 수모만 있으면 되잖아요. 수영 끝나고 씻어야 한다고요?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그곳, 다 있다는 그곳 있잖아요. 다 있어.
예, 가보세요. 수건부터 바구니까지 다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으면 불룩하게 튀어나온 내 배가 부끄럽다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몸매가 모두 비슷합니다. 네 번째, 정신 건강을 위한 취미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답니다. 앞에서 요가를 추천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썼던 매트를 쓰시면 됩니다. 매트를 펴놓고 그 위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매트가 없으면 아무 곳, 내가 편한 곳에 앉아서 해보세요. 저도 요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요. 오늘 점심엔 뭐 먹지? 어제 다 못한 일을 언제 하지? 지난번에 봤던 영화가 어떻게 끝났더라?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대요. 10초 집중하고 20초 집중하고 그러다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3분이 된다고 합니다. 내 호흡이 몸 안에 들어와서 지저분한 감정과 생각을 씻어서 밖으로 데려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집중해 보세요. 누워서 하는 명상도 있던데 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금방 잠들어 버려서요. 다섯 번째, 정신 건강을 위한 취미 독서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죠. 저자가 겪은 인생 이야기를 대신 경험할 수 있는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다양한 인생 경험을 제공합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저자가 걸었던 길, 보았던 장면, 들었던 이야기 등을 옆자리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순간이죠. 좋아하는 독서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렸을 땐 공부 잘하기 위해 책을 읽었었고 읽으라고 했잖아요.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책 좀 읽어라. 책 안 읽을래? 그런데 노후엔 그런 잔소리를 하는 부모님이 없어요.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 읽는 겁니다. 책 살 돈이 아까우시다고요? 동네 도서관에 가보세요. 정말 많은 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다고요? 그럼 똑똑 시니어 TV를 보세요. 책 이야기도 올려드릴 거예요. 여섯 번째, 정신 건강을 위한 취미 정원 가꾸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발코니에 작은 정원을 꾸미고 키우시는 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텃밭 가꾸시는 것도 그렇고요.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잎을 닦아주시는 모습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다 보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식물에 물을 주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식물을 가꾸는 것은 생명력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더 자란 식물을 보면서 얻는 편안함은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사회활동을 위한 취미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작은 힘이 그분들에게는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의 도움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이제 나는 쓸모가 없나? 하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때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건 어떨까요? 여덟 번째, 사회활동을 위한 취미 사교 댄스입니다. 사교 댄스는 즐거움과 함께 신체 활동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사교 댄스 자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맞춰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이는 마음의 행복과 함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활동을 위한 취미 공예활동입니다. 공예활동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게 사회활동이랑 관련이 있어?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 하는 걸 매우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작품을 시작할 때는 뜨개방이라는 곳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하시고, 그리고 다시 뜨개방에 모여서 하시고, 뜨개질을 할 때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류를 하시더라고요. 창작의 기쁨을 느끼면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느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9가지 취미 활동을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취미를 조화롭게 함께하면 더 좋겠죠? 봤더니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 나이든 내가 그 안에서 하기엔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취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반자로 상대를 존중하세요. 그럼 즐겁게 소통하면서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9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취미를 즐겼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나는 노후를 위해 똑똑 시니어 TV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